고교선택 설명회 주제로 이제 설명회를 시작할 텐데요. 일단 고교선택 설명회이기 때문에 중3 부모님들이시라고 확신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성교육은 비평등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는데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겠지만 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비평등 상이고 예를 들어서 뭐 화성고 셈하고 뭐 이런 데가 지금 고교학점제 안에서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이야기들도 오늘 좀 묶어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동탄 코드 시작하고부터 계속 이제 설명회를 진행을 했는데 고교학점제 얘기는 꽤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요즘 고2들 고교학점제 1세대인 고2와 고1을 보면은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처음에 고2가 작년에 시험을 봤을 때 다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와, 인서울 컷이 1.0, 1.1 이러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고2가 공부를 엄청 못했습니다. 지금 고2들이요. 이번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까지 보면 더 확신이 오겠지만 거의 한 1.8 정도까지도 인서울 컷이 떨어지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고1이 올해 이제 올라왔잖아요. 이번 중간고사를 봤는데 결과는 뉴스로 보셨을 겁니다. 3개월 만에 전국 자퇴생 18,600명. 무슨 얘기죠? 지금 공부를 너무 못해요. 이게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아이들이 학습이 전국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레벨이. 고등 준비를 제대로 안 해오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되게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뭐 제가 서울 대치동부터 시작해서 뭐 수지, 천안, 분당, 목동, 그리고 영통, 그리고 동탄, 대구, 부산 이렇게 아이들 전국적으로 메인 도시 아이들은 다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번에 성적 받아온 거 보면은 3월달에 분명히 고1 애들 상담했을 때는 자기 중학교 때 올해이었어요, 뭐 올백이었어요, 나 중3 때 수능 모의고사 봤는데 고3 모의고사 봤는데 모의고사가 수학이 1등급이었어요, 영어가 1등급이었어요 이랬던 애들이 이번 중간고사에서 성적이 다 떨어졌어요. 이거를 우리 부모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3 2학기라는 것은요 고등의 시작입니다. 아이들한테 고1, 2, 3의 개념을 이렇게 바꿔줘요. 중3 2학기에서 고1 1학기가 고1입니다. 고1 2학기에서 고2 1학기가 고2예요. 그리고 고2 2학기에서 고3 1학기가 고3입니다. 실제로 한 학기씩 다 당겨졌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고3 2학기는 큰 의미가 없어요. 뭐 대입에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등 아이들이 3학년 2학기는 뭘로 쓰죠? 전형 최적화했습니다. 논술할 애들은 논술하고 수능 준비할 애들은 수업 안 듣고 수능 준비하고 있고 뭐 면접할 애들은 수업 뭐 체험학습 이런 거 내고 면접 훈련 받고 있고 다 자기만의 어떤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3학년 2학기는 사실은 학교 운영 자체에서는 없는 학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럼 우리 중3들은 이번에 기말고사가 끝나면 고등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고1이요 생각보다 심각해요. 이걸 오늘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전공과 진로 로드맵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3학년 2학기 때 이거를 만들고 고등학교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한 10년간 해왔던 것 같아요. 만나는 분들마다. 그리고 M코드에서는 영통은 한 5년 저희 대치동이랑 연계된 지가 5년 됐으니까 5년 내내 해왔고요. 동탄도 지금 3년째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오기 전에 전공, 진로, 방향 잡고 와라.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고등부 아이들 학생부 관리 해주거든요. 저희 프로그램 깔아서. 근데 아직도 전공을 못 찾는 아이들 많습니다. 이게 되게 심각해요. 지금 3학년 2학기면은요 3가지에 진짜 집중하셔야 돼요. 첫째는 전공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선행.
전공에 맞게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공부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중등처럼 공부해가지고는 고등 올라오면 중등 올백이라도 2등급 맞습니다. 지금 이게 너무 심각해요. 게다가 올해 작년부터 뭐가 바뀌었죠? 수행평가 100% 탐구형. 이게 이 정도까지 파장이 올 줄 몰랐거든요. 수행평가가 언제 떨어질까요? 지난주와 이번 주에 떨어졌어요. 전 과목에서. 무슨 얘기예요? 다음 주 기말고사 시작입니다. 근데 탐구 보고서를 2주 안에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시험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고등이 힘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지금 중3인데 고등 대비가 됐는지를 알 수 있는 학습의 세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아이가 평일날 공부하는가. 둘째, 주말에 공부하는가. 셋째, 방학 때 아침 8시에서 12시를 학습하는가.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고등학교 올라와 성적 안 나옵니다. 이걸 아이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 진짜예요. 제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지금 난리가 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1 자퇴생이 왜 많을까요? 중간고사 한 번밖에 안 봤는데 의대가 날아가기 때문에 자퇴생의 거의 70%가 상위권입니다. 벌써 중간고사 한 번 봤더니 의대 날아갔어요. 상위권 대학들 엄청 많이 날아갔습니다. 한 번 시험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은 자퇴하면 안 됩니다. 요즘 뉴스 보셨죠? 교육뉴스의 핵심이 뭐죠? 정시의 수시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수능 올인의 시대는 끝났다. 정시의 수시화라는 말은요, 수능과 학생부를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퇴하면 뭐가 없죠? 학생부가 없습니다. 맞아요. 학생부가 없어요. 제가요, 그래도 한 15년 정도는 전국 1위 찍은 게 뭔지 아십니까? 자퇴생 서울대 보내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자퇴생들도요, 학교 밖에서 학생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엄청 부자여야 돼요. 집이. 과목 세특 하나 써주는데 1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써야 될 세특이 8개. 그리고 학종 3개 또 써야죠. 행특까지 하면 총 10개. 기본 1000만 원 깨지고요. 그리고 면접. 이런 거 다 합치면 거의 한 3개월 사이에 1,500에서 2,000이 없어져요. 이게 자퇴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일반 고등학교 중간 수준의 학생들밖에 못 만듭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 학습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전공과 공부 이 두 가지를 3학년 2학기 때 고등을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요즘 아이들 보면서 위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학력이 떨어진다는 게 상위권이 줄었다라는 게 아니라 중위권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고등 가잖아요. 하위권이 단단합니다. 정말이에요. 아주 탄탄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는 애는 하고 안 하는 애는 거의 안 해요. 고등 올라가서. 이게 첫 시험을 보고 나면 그게 완연하게 구분돼요. 두 번째 뭐라고 써 있어요? 맞춤형 고등학교 진학. 이것도 자퇴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아, 나 학교 잘못 왔네. 이번에 개설 과목 보니까 내가 선택할 과목 왜 개설이 이렇지?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프로그램도 없고 동아리도 없고 선택 인원도 적고. 요즘 고등학교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고등학교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 고등학교가 대학을 애들을 얼마나 많이 보냈고 학교 내신이 얼마나 쉽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최고의 고등학교는 인원수예요. 근데 이 인원수가 전교생 인원수가 아닙니다. 1학년은 어차피 다 똑같은 수업 들어요. 전교생 인원수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2학년 때 선택해야 될 과목의 인원수예요. 그게 학교별로 색깔이 다 틀려요. 어떤 학교는 이과에 몰리는 학교가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문과에 몰리는 학교가 있어요. 어떤 학교는 화학에 몰리는 학교가 있고요. 어떤 학교는 물리가 아예 안 모이는 학교가 있어요. 똑같이 인원수가 300명, 어떤 학교는 A 학교는 인원수가 300명이고 B 학교는 200명이에요. 전교생이.
근데 B 학교는 200명인데 물리 선택 인원이 150명입니다. 근데 A 학교는 정교생이 300명인데 물리 30명 선택해요. 그럼 1등급이 몇 명일까요? 10%잖아요. 30명이 선택했으면 1등급 3명이에요. 150명이 선택했으면 1등급이 15명입니다. 근데 여기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물리 인원이 30명밖에 선택 안 하면 내신 난이도를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에 하나 100점 4명 나오잖아요. 1등급 없는 겁니다. 다 맞아도. 그래서 인원수가 중요해요. 이 학교가 문과가 탄탄한지 이과가 탄탄한지 밸런스가 좋은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과 편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부모님들이 공학을 좋아하시니까 공학을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공학에서 반드시 들어야 될 과목이 뭘까요? 물리입니다. 물리 테크를 타야 돼요. 물리 3과목은 반드시 이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 물리,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를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런데 어떤 학교, 보통 일반 학교는 어떻게 개설되느냐? 2학년 1학기 때 물리가 개설되고요. 2학년 2학기 때 역학과 에너지가 개설되고 3학년 1학기 때 전자기와 양자가 개설돼요. 보편적인 교과 편제는. 근데 어떤 학교는요. 2학년 1학기 때 물리가 개설되는 건 맞아요. 근데 2학년 2학기 때 물리,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가 또 개설됩니다. 3학년 1학기 때 또 이 3과목이 또 개설돼요. 이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인원이 분산됩니다. 2학년 1학기 때 물리 들었던 애가 있고 2학년 2학기 때 또 물리 듣는 애가 있고 3학년 1학기 때 물리 듣는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원이 분산돼요. 그럼 과목 인원수가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5등급의 현실. 솔직히 아무리 내신 난이도 떨어졌어도 2.0 밑으로 떨어지면 그냥 서울 지역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경기 상위권이라. 그러니까 대학을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쪽 대학을. 그런데 지금 1등급 때 아이들의 비율이 굉장히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애들이 2등급 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 중학교 때 성적 보면은요 최소한 국영수는 A였어요. 국영수 성취도는 A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등 올라가서 성적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수학 4점 들어보셨나요? 그 점수가 있어요. 고등은 4점. 4점이면은요 얘 푼 거예요. 그냥 한 문제로 찍었으면요 20점 나옵니다. 진짜예요. 4점이면 칭찬해 주긴 해야 돼요. 얘가 노력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점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가장 문제고요. 학교 생활 기록부 이것도 많은 분들이 그냥 고등학교 가면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저희 고등관리반에 들어온 아이들 처음에 왔을 때 저한테 이제 저희는 수시 관리를 해주니까 카톡으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 과목에서 수행평가 이거 나왔어요. 주제 뭘로 하면 좋을까요? 그래 이걸로 해봐. 선생님 이 주제로 뭘 탐구해야 돼요? 이거 탐구해봐. 이거 탐구한 다음에 뭘 느껴야 돼요? 이걸 느껴봐. 그럼 이거를 전공과 어떻게 연결시켜야 돼요? 이렇게 연결시켜봐. 이게 지금 애들 상태입니다. 근데 그 질문하는 애들 내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점대 초반이에요. 공부 잘하는 애들도요 중학교 때 탐구 한 번 안 해보고 온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중3 애들이 하는 건 과목 선행밖에 없습니다. 근데 과목 선행의 기준이 대부분 모의고사거든요. 얘가 뭐 2학년 수학 모의고사 몇 점 맞았다는 분, 이 3학년 영어 모의고사 1등급을 받았다는 분, 그래도요 내신이 안 나와요. 왜냐면 모의고사 유형이랑 내신은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3학년 2학기 때 지금 모의고사 같은 거 신경 쓸 때가 아니거든요. 내신을 해야 됩니다. 내신 대비 선행을. 이런 것들이 지금 3학년 2학기는 특목 자사고 갈 거 아니면 3학년 2학기 학교 내신을 관리할 게 아니라 고등 대비를 해야 되는 학기예요. 겨울방학까지 쭉 이어가지고. 그래서 준비된 상태에서 올라와서 3월 첫째 주부터 시작되는 수많은 선택들, 동아리, 뭐 임원, 교과 부장, 뭐 이런 선택들이 있어요. 할지 말지, 뭘 해야 될지.
프로그램, 수행평가 주제, 뭘 해야 될지가 내가 준비해 오면 그냥 체크만 하면 되거든요. 준비가 안 되면 체크하는 것부터 애들은 혼란한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체크해야 되지? 근데 엄마나 아빠한테 진로를 물어보면요, 좀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엄마 아빠는 아이의 현실을 기반으로 진로를 선택해 주는 게 아니에요. 취업률과 먹고 살 걸 기반으로 진로를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아빠들 뭐라 그래요? 남자는 반도체지,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요, 반도체 공학과 같은 데 가려면요, 뭐 잘해야 되죠? 수학입니다. 물리고요. 근데 우리 애가 수학을 싫어해요. 물리는 더더욱 하기 싫어해요. 근데 이미 교과 선택은 반도체나 전자공학에 맞춰서 선택을 해버려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내신이 안 나옵니다. 그럼 대학 못 가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들이 원래는 학교에서 3학년 2학기에 해줬어야 돼요. 중3 2학기. 근데 왜 못해요? 아니, 고등 선생님들도 모르는 걸 중등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줍니까?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고교학생들한테서. 그래도 제가 이 설명회를 1년에 2번 하잖아요. 6월 달에 한 번, 11월에 한 번. 지금 오신 게 다행인 겁니다. 11월에 이거 들으면 후회밖에 없어요. 3학년 2학기 때 우리 애가 뭐 했지?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겁니다. 지금 6월에 들으면 이번 기말고사 끝나면 좀 이런 것 좀 알아보게 해야겠다. 전공도 좀 찾아보게 해야겠다라는 3학년 2학기 방향성이 설정되잖아요. 근데 11월에 들으면 기껏해야 선택하는 게 성적 맞춰서 학교 선택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좋은 거예요. 자, 28년도 대입 변화 뭐 이 쭉 얘기 나오는데 결국은 뭐죠? 지금은 내신도 좋고 학생들도 괜찮은데 인성도 뛰어나고 수능도 잘 보는 그런 아이를 뽑고 싶어 합니다. 누가요? 대학이요. 전인이죠, 전인. 지덕체. 그런데 왜 수능이 변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느냐? 공통수능이라고 해요. 공통수능이면요, 문과 수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문과 아이들 수준의 수능, 적어도 어떤 과목이? 수학 과목이요. 지금 문과 수학해요, 애들. 수능에서는. 그러면 문과 애들은 압도적으로 불리하죠. 왜? 걔네들 수학 싫어서 문과 가는 경우가 진짜 대부분이거든요. 이과 애들은요, 문과의 경쟁력은 수학입니다. 이과는 뭐죠? 제 강의를 몇 번 들으신 분들은 알 텐데 이과 전과목이에요. 무슨 소리냐? 문과는 국어 영어 잘해서 문과를 가는 거예요. 수학 싫어해서. 문과는. 이과는요, 국어 영어를 잘하는데 수학도 잘해서 이과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과의 성향에, 그래서 지금은요, 중3 기준으로 문이과를 성적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국영수 사과를 다 잘해야 돼요. 그 상태에서 정말 내가 더 좋아하는 분야, 관심 분야를 택해야 되는 거거든요. 관심 분야가 없으면 수행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 수행평가 주제가 모든 과목이 똑같거든요. 배운 것과 관심 분야를 연결해서 보고서를 써라. 다 이거예요, 모든 과목이. 근데 관심 분야라는 게 진로 전공이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애가 이거를 못 쓰죠, 당연히. 관심이 없으니까 궁금한 것도 없는 거죠. 궁금한 게 없으니까 탐구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중3, 고1 넘어오는 아이들이 현재 갖고 넘어오는 역량이에요.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요? 분위기가 너무 어두워서. 근데 제가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1세대는 그러려니 했어요. 처음이니까. 지금 고2들은. 근데 고1까지 그런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좀 나아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드리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부터 4년은 해외 가지 마세요. 애들 데리고. 겨울방학 때. 중3 겨울방학은요, 대입의 시작점입니다.
중3 겨울방학을 그냥 보내잖아요. 고1 내신 전체가 흔들려요. 예. 해외 한번 마지막으로 갔다 오고 고등부터 공부시키자? 그런 거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3학년 2학기부터 뭐라고요? 고1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대학 가면 한 달 갔다 오세요. 돈 모아가지고. 네, 지금은 안 됩니다. 그럼 공부만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패턴 자체를 바꿔야 돼요. 고등에서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겨울방학 때 아침에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을 살려야 돼. 오후에 자고 놀더라도 오전 4시간을 활용할 줄 아는 역량을 키우고 가야 됩니다. 매일 공부하는 역량도 키우고 가야 돼요. 고등에서 2등급, 3등급 받는 아이들이 왜 2등급, 3등급인 줄 아십니까? 일단 이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2등급 떠요. 시험 기간. 고등은 시험 기간이 없습니다. 과목별로 차이만 있어요. 매일 공부해야 될 과목, 당일 공부해야 될 과목, 주말에 한 번 더 봐야 될 과목, 시험 때부터 시작해도 되는 과목. 이게 과목별로 다 정해져 있는데 어떤 애들은 아직도 중등처럼 그래 중등은 3주 전부터 했으니까 난 고등 됐으니까 5주 전부터 시작하고 하는 애들이 성적이 안 나옵니다. 고등 암기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고등 애들 수학 90점 맞는 애들 한국사 58점 맞거든요. 왜 그럴까요?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선사에서 조선이에요. 그게 시험 범위입니다. 진도 속도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학습이라는 게 규칙적으로 패턴화되지 않는 아이들이 고등 올라가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이 패턴을 언제 만들어야 돼요? 3학년 2학기 내신 대비할 때. 그 패턴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름방학부터 준비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올려보내야 아이들이 고등 내신을 버텨낼 수 있고 수행평가를 해낼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좋아진 건 이거죠. 이제 미수가 없어졌어요. 고2부터는 40점 밑으로 내려가도 미수 낙인이 안 찍힙니다. 근데 이걸 좋아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걸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뭐냐면 우리 애는 40점 밑으로 내려갈 거다라는 거예요. 미수라는 거는 원래 큰 의미가 없는 멘트였습니다. 이제 선택 과목에 관련된 표인데 이거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실까봐 제가 선택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예시를 좀 이번에는 좀 붙여봤어요. 문과예요. 이 페이지는 문과. 문과는요 솔직히 사회과학이랑 인문, 어문이 똑같아요. 웬만한 선택 과목이. 그래서 이걸 예시로 들고 왔고 과학 안 들어도 됩니다. 근데 학교별로 과학을 듣게 하는 학교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원수 채우려고 과학이 안 나오니까 그런 학교가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학교 규칙이라 듣긴 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사회과학이나 인문, 어문 계열은 과학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학은 딱 문과 수학까지만, 수능 수학까지만 선택하면 돼요. 문과기 때문에. 자, 그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선택하면 되는데 문과에서 유일하게 2단화가 있어요. 상경 계열입니다. 근데 저는요 엄마 아빠들이 엄마 나 문과 갈 거야 그러면 일단 한번 걱정을 해요. 그래도 상경 계열이면 그래도 조금은 그래 라고 해주거든요. 절대 그런 생각을 가시면 안 돼요. 문과는 전공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중3 어머님들 머릿속에 이 단어를 받고 계세요. 문과는 대학이다. 학과가 아니에요. 철학과를 가도 어문 계열을 가도 대학 가잖아요. 졸업할 때 다 경영학으로 졸업합니다. 문과 애들이요. 근데 경영만을 위해 가잖아요. 그럼 최악의 과목 2개를 들어야 돼요. 빨간색 경제, 미적분 2입니다. 경제는요 문과 애들이 가장 안 듣는 과목이에요. 인원수 제일 조금 나오는 과목. 왜? 일단 제일 어렵고요. 문과에서 유일하게 수리가 들어가는 과목입니다. 경제 과목이요. 그러다 보니까 등급이 안 나와요. 내용 자체가 어려운 데다가. 게다가 미적분 2요. 의대, 공대 최상이랑 경쟁해야 돼요. 미적분 2 선택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왜 경영경제학과를 고등부터 준비하는지가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아직도 부모님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야 철학과 나와서 굶어 죽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뭐 할라 그래 너? 철학과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 가서 경영할 건데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학의 테크트리거든요. 요즘 대학은요, 심화 전공을 웬만하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전공 복수 전공이에요. 문과 애들 전부 다 AI 쪽으로 전부 다 복수 전공 시켜요. 대학에서 일부러 경영 쪽으로도 다 복수 전공 시킵니다. 졸업할 때 다 다전공으로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경영이랑 어문 계열의 수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십니까? 경희대 경영학과 갈 정도면요, 연대 영문과 갑니다. 근데 졸업할 때는 연대 경영으로 졸업해요. 어디 보내실래요? 당연히 연대죠. 경희대가 후지지 않았어요. 엄청 좋은 데죠. 근데 연대랑 비교할 건 아니잖아요. 근데도 굳이 경영을 해서 경희대 떨어지고 건대 떨어지고 국민대 경영학과, 숭실대 경영학과 이렇게 가는 아이들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문과는 사실은 이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수학을 진짜 잘하는 문과생. 미적분 2에서 의대 지망생들이랑 전자공학 지망생들을 꺾어야 되니까요. 등급상으로. 좋은 대학 가면요. 자, 이과 볼게요. 공학은요, 나머지는 변환이 많은데 물리, 역학, 전자기는 완전 필수입니다. 공학 계열은. 그래서 중학교 때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해. 너는 어떤 과목 좋아하니 물어보세요. 한번 집에 가서 나중에. 오늘 물어보지 마시고요. 어떤 과목 좋아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엄마 난 수학은 진짜 싫은데 과학이 너무 좋아. 문과입니다. 그 이과 아니에요. 네, 속지 마세요. 중등과학은 문과예요. 중등과학은. 고등과학은 수학입니다. 특히 물리는요, 수학이에요. 수학 안 되면 물리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애를 진짜 공학 계열로 시험을 딱 보고 공학 계열로 뽑고 싶으시면 3학년 2학기 수학 물리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선행해요. 수학에서 자존감 떨어지면 공학과 가면은 등급 자체가 안 나와요. 네. 제가 영어학원, 국어학원에서도 이 강연을 엄마들 오면 꼭 하니까 원장님들이 너무 서운해하는 거예요. 왜 영어학원 와가지고 수학만 그렇게 강조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는요, 중3 때 끝내야 됩니다. 네. 적어도 2가지입니다. 귀 뚫어야 되고요. 고등부터 듣기에서 틀리면 안 돼요. 네. 영어는 듣기가 안 되는 순간 애초에 성적이 안 나옵니다. 둘째, 이런 말 들으면 위기라고 생각하세요. 난 독해는 괜찮은데 문법이 안 돼. 거짓말이에요. 문법이 안 되는 애가 독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고등 영어는요, 듣기랑 문법이 끝난 애가 어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학년의 가장 큰 핵심은 귀 뚫고 문법 해결하는 겁니다. 중3 때 영어는요. 문법이 해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단어만 알면 모든 독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문법이 해결됩니다. 문법이 해결 안 되면 단어를 알아도 해석을 못 해요. 그래서 문법이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는 간호보건 계열인데 간호보건, 의대 뭐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생명화학이 메인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해요. 선생님 물리 들어야 돼요? 미적분 2를 해야 됩니까? 간호인데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대학 레벨에 따라서 해야 되는 대학이 있고 안 해도 되는 대학이 있다. 특히 간호보건 계열 같은 경우는요, 인서울 가려면 미적분 2도 해야 되고 물리도 테크 다 타야 됩니다. 변별력이 거기서 떨어져요. 근데 지방대 간호학과는 상관없어요.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인서울 간호학과 가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솔직히 간호는요, 대학 가서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제가 간호 면접반 옛날에 운영을 오래 했었거든요. 성인들 대상으로. 근데 보면은 지방대 애들도 얼마든지 서울 안에 있는 병원에, 대형 병원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서열을 세우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실습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 대학만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약학도 그렇잖아요. 꼭 인서울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해외 뭐 나갈 것도 아니고. 그냥 약학도 마찬가지고, 의학은 좀 다르죠. 지역의사제가 시작되면서
이따가 이제 메디컬 쪽 설명회도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약 의학 쪽은 조금 좀 개념이 다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선택 과목에 있어서 아이들 대학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신이 1.0이라도 이 과목 안 들었으면 안 뽑아.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전공에 맞는 과목 선택이 1번입니다. 지금 고1 애들 제가 영통이랑 여기서 관리하는 애들이 고1만 해도 한 90명 되거든요. 걔네들 지금 저한테 계속 하는 질문이 교과 선택이잖아요. 제가 다 체크해주고 있으니까. 그게 진짜 애들한테는 신경 쓰이는 부분이에요. 왜? 필수 교과라고 정해진 게 학교마다 또 달라요. 얘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마다. 그러니까는 이거 선택할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아차 선택 못하면 그 대학 못 쓰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5월에 바뀐 거 아시나요? 하긴 중등 부모님들이 아직 모르실 거예요. 2026년 5월에 새로운 기준이 발표가 됐어요. 학생부 기재 올해부터 적용되는 고등. 뭐냐? 작년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수행평가 수업 중에만 할 거야 라고 크게 외쳤거든요. 현실 반영을 전혀 안 하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수행평가를 어떻게 수업 중에만 합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뭐라 그러느냐, 암기식과 과제형으로 나눴어요. 암기식 수행평가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문제풀이 하는 게 아니라 탐구 보고서를 아이들이 한두 장짜리를 다 써요. 빽빽하게. 그리고 그걸 다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수업 시간에 백지를 나눠주면 외워서 쓰는 겁니다. 그게 암기식이에요. 그게 언제 나온다고요? 시험 기간에. 수행평가가 40에서 60%입니다. 지필 아무리 잘 봐도 수행평가 날리면 성적 안 나와요. 근데 암기식 수행평가 요즘 다 그래요. 과제식이 뭡니까? 발표 수업이거든요. 발표 준비는 어디서 할까요? 집에서 하죠. 집에서 발표 준비 PPT 다 만들고 수업 시간에 발표만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수행평가로 돼 있습니다. 인공지능, 이건 좋아진 겁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에서 얻은 정보를 참고 자료로 인정하겠다. 보조기능으로. 이거 하면서 그나마 수행평가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해요. 문제는 뭐냐? 애들이 인공지능을 쓸 줄을 몰라요. 탐구할 때 질문을 못합니다. 어떤 질문은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애들이 수준 높은 질문을 못하니까 답이 수준 낮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무서운 겁니다. 교사가 세부 특기 사항을 안 써줄 권한이 생겼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들 과목별로. 만에 하나,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 아이가 세부 특기 사항이 한 과목이라도 단 한 글자도 안 써 있잖아요. 그러면 전문대도 못 가요. 내신 1.0이라고. 진로 때문이 아닙니다. 인성으로 빠져요. 그게. 학교 생활을 제대로, 이거는 뭐와 똑같냐면 미인정 60일과 같아요. 세특이 한 글자도 없다는 것. 얘가 수업을 아예 안 들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로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애들한테 제가 중3 관리반 애들한테는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눈 착하겠더라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 볼 때 착한 눈, 예쁜 눈 하라고. 집에서 연습하라고. 특히 남자애들. 표정이 다 처져 있고 우울한 애들 진짜 많거든요. 이게 고등가잖아요. 제가 남자애들 웬만하면 남녀공학보다 남고가라는 이유가 있어요. 여고나 여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는 학종을 잘 써줘요, 선생님들이. 왜? 여자애들이 학종에 인생을 걸거든요. 그리고 여자애들은요, 선생님한테 가서 계속 친한 척하는 걸 되게 잘해요, 요즘. 남자애들은 3년 동안 선생님 눈도 안 마주치는 아이들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질문하는 것도 이것 좀 써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여자애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게다가 발표를 하면 남자애들은 호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애는 전공이 경영이고 여자애가 생명공학이라고 할게요. 조를 짰어요. 여자애가 남자애한테 얘기합니다. 야, 발표 내가 할 거야. 남자애가 말하죠. 그래. 야, 이번 주제는 생명공학으로 하자. 남자애가 뭐라 그래요? 그래. 너 자료조사해. 알았어. 자료조사가 제일 쓸모없는 짓이거든요. 이게 남학생들이 자기 몫을 못 챙기는 애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남고가 좋아요. 원래
남고가 별로 없잖아요. 여학생들은 여고를 가면 더 전쟁터입니다. 여고는요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어요. 여자애들 또 학생부 해가지고. 그래서 여고들은 학생부가 잘 나옵니다. 그리고 과중고 이런 데 가면은 세마고가 좋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아이들이 다 독하다는 거. 근데 세마고가 안 좋은 이유가 뭘까요? 성적이 안 나옵니다. 화성고는 더 안 나와요. 화성고 미달라요 요즘. 네, 왜 그럴까요? 화성고가 원래 뭘로 제 대학 잘 보냈습니까? 수능이죠. 화성고 애들은 전교생의 60%가 수능 모의고사 5,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수능으로 대학 갔는데 지금 뭐라 그래요? 수능 올인 없다. 학생부, 내신, 연대에서는 성적 봅니다. 화성고 내신 안 나와요. 세마고는 과중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과 애들이 가야 됩니다. 문과 꿈꾸는 애가 세마고 가잖아요. 걔는 진짜 너무 불쌍한 겁니다. 세마고에 문과가 간다? 그냥 그들 거면 화성고 가세요. 그게 나아요. 병점 막 이런 우습게 보지 마세요. 병점 엄청 셉니다. 공부 진짜 잘해요. 안법 가온 기숙해서 좋을 것 같아. 공부 환경이 좋을 것 같아. 공부 환경만 좋아요. 우리의 멘탈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애가 성적이 떨어지면 좌절하는지 성적이 떨어져도 거뜬하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근성을 가진 NG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좌절할 애들은 일반고 무조건 가야 됩니다. 진짜 좌절되거든요. 하나 틀렸는데 막 3등급 떠요. 2등급도 아니고. 그런데 가가지고 경쟁하는 거 그럴 거면 저 같은 자사고를 보내겠어요. 왜? 화성세마만큼 내신이 어렵긴 하지만 화성세마보다 학생부가 월등하게 좋거든요. 강점이 더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한테는 화성세마가 진짜 좋습니다. 압도적인 학습 역량을 갖춘 아이들. 얘네들은요, 와, 화성세마 가면 무조건 서울대죠. 네. 화성세마 1등급은 100% 서울대입니다. 창의고 1등급 된다고 서울대 100% 가지 못해요. 창의고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일반고는 전교 1등을 3년씩 했어도 몇 년 동안 서울대 못 보내는 학교 전국의 90%입니다. 그래도 여기가 경기라는 거에 감사하셔야 돼요. 서울대 합격률을 보잖아요. 47%가 특목자사고. 대단한 거예요. 특목자사고가 전국의 몇 프로일까요? 3%예요. 전국의 3% 아이들이 서울대 47% 합격률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53%가 일반고인데 그 중에 90%가 서울 경기 애들입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글자 수가 줄었다라는 슬픈 소식이죠. 세특에 쓰여지는 글자 수가 줄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제 한 글자의 의미가 더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수행평가.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교과 선택, 교과 내신, 전공 진로 활동, 탐구죠. 탐구 역량을 갖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중3 때 아이들 뭐 좀 해봐야 돼요? 탐구해봐야죠. 탐구. 고등진학 준비. 그래서 맞춤형 고등학교가 대입의 시작이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를 반드시 선택하시라고. 학생수요. 학생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뭐 이 동네는 그래도 전교생이 많은 동네예요. 동탄만큼 400명대 학생수를 가진 지역이 전국에 별로 없어요. 서울에서 종로 쪽만 가도 전교생 80명입니다. 종로 쪽 고등학교들요. 전교생 80명, 100명, 걔네들이 또 과목별로 다 세분화돼요. 그런 학교는 지금 너무 힘들죠. 근데 여기는 350명이 기본값이에요. 전교생. 그러면 분리돼도 어느 정도 인원이 떨어지는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동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신 관리가 상위권인 학교가 별로 없어요. 내신 관리가 용이한 편입니다. 물론 과목별로 따지고 들어가면 수학이 어려운 학교가 있고요. 영어가 어려운 학교가 있어요. 근데 영어는 어려워봤자 성취도 A 기준으로 15% 넘어요. 성취도 A 이상 맞는 애들이 15% 이상이라고 해요. 영어는 90점 넘어도 1등급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수학은요, 이 동네 몇 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성취도 A 기준으로 5% 6% 나오는 학교들이 있어요. 우리 애가 만약에 수학에 강점이 있다, 그럼 무조건 수학 어려운 학교로 보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90점만 넘어도 무조건 1등급이에요. 근데 우리 애가 수학을 잘 못한다. 그러면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내신 난이도가 정해지는 학교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신 난이도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학교 프로그램이나 대입 진학률 같은 것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뭐 외고 국제고는 문과생들이 가는 학교고요. 자사고는 웬만하면 이과 전공하는 애들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반고는요, 남고는 이과 이공계, 여고는 문과. 만약에 이과라면 여고 같은 경우는 생명화학 분야, 이쪽은 인원수가 나와요. 여고에도. 근데 남녀공학 같은 경우는 문이과 밸런스가 되게 중요합니다. 과중고는요 무조건 과학이에요. 수학을 기본 베이스로 깐 애들이 물화생지를 다 선행을 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2학년 1학기 선택 과목이 물화생지 다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나한테 필요한 과목만 하면 안 돼요. 과중반에 들어가려면. 근데요, 과학 4과목 하는 게 얼마나 부담인 줄 아십니까? 원래 애들이요, 과학을 잘하는 게 아니라 물리화학, 생명, 지구과학 중에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그걸로 전공을 가르는 거거든요. 얘가 만약에 물리화학을 좋아해요? 그럼 전자, 기계, 전기예요. 아니면 화학공학이나. 물리생명을 좋아해요? 그러면 생명공학입니다. 화학생명을 좋아해요? 그럼 화학공학과 생명공학과 화생공을 가야 돼요. 그리고 뭐 물리지구를 좋아합니까? 건축이에요. 토목공학.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공을 재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교과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떤 교과목 내신에 강점이 있느냐에 따라서 전공이 정해지는 겁니다. 물리 못하는 애들 절대 공학 보내시면 안 돼요. 차라리 수학 하나 올인해서 수학과 가면은요, 물리 쪽 복수 전공 할 수 있어요. 공학 쪽으로. 물리학과 가도 복수 전공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 과목을 잘하고 어떤 과목을 못하는지를 중등 성적으로 평가 못합니다. 고1 첫 중간고사죠. 그럼 아이들이 알아요. 아, 내가 이 과목을 못하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관심 학교를 치잖아요. 그러면 관심 학교 정보가 다 뜹니다. 거기서 학업 성취 현황이라는 거를 체크하시면 그 학교에 올해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중간 기말고사 과목별 평균 등급과 성취도가 몇 프로인지가 떠요. 그걸 확인하시면 이 학교가 수학이 어려운지 영어가 어려운지 국어가 어려운지가 보입니다. 그걸 가지고 학교 선택할 때 베이스로 잡으시면 좋습니다. 근데요, 제가 한 가지, 이 화성지역 고등학교를 쭉 보면 아까 말했던 비평등 상위고를 제외하고는 3개, 4개 고등학교 빼고는 나머지 고등학교는 전부 다 수준이 비슷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주변에 가야 될 고등학교 수준이 다 비슷하다, 인원수도 비슷하고 내신 난이도도 비슷하고 대입결도 비슷하고 하다면 기준은 뭘까요? 마지막? 맞아요. 거리입니다. 정말 좋은 조건이 아니면 거리는 무조건 가까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다른 조건이 너무 좋으면 거리가 멀어도 선택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조건이 비슷할 때 무조건 거리예요. 근데 거리를 할 때는 집 학교만의 거리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얘가 다녀야 될 학원, 집, 학교의 삼각거리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 삼각거리가 1시간 반이 넘잖아요. 이동시간이. 그러면 얘네들은 매일 1시간 반씩 날려먹을 거예요. 공부 시간. 이동 중에 공부하는 습관이 있는 애들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교과, 편제 이런 거 되게 다 나와 있는데 저는 동아리나 학교 프로그램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아리요. 이것도 학교 알림이 들어가면 운영계획서나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전공과 연계된 동아리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서울 합격률을 봐야 돼요. 이 학교에 정시 말고 수시요. 어떤 학교가 우리는 정시로 대학 잘 보냈어. 솔직히 그거 학교 능력 아닙니다. 애들이 잘한 거예요. 근데 수시로 잘 보냈어. 학교 능력이죠.
서울대를 수시로 보냈다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냐면요, 최상위 학생부를 쓸 역량을 갖추고 있는 학교란 얘기고요. 인서울대학을 한 반에 5명 이상 보내는 학교는요, 학생부 역량을 갖춘 학교입니다. 왜? 오직 성적만으로는 인서울 컷이 한 반에 2명이에요. 인서울 할 수 있는 애들 수준이요. 근데 이 학교는 5명을 보냈대. 이 학교는 9명을 보냈대. 이 학교는 평균 반 7, 8등까지는 다 인서울급의 인가경을 간대. 인천대, 가천대, 경기대 라인이 인서울급이거든요. 여기가 마지노예요. 경기 상위권. 여기까지를 7, 8등이 갔다? 그러면 거기는 학생부 좋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학교는 반에서 한두 명 정도만 인서울급에 가, 학생부가 아예 안 되는 학교예요.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지원 전략 보시면요, 일단은요, 고등학교 순위, 이거 작년 순위거든요. 2025년 대입 진학률 순위예요. 봤을 때 제가 말한 6개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동탄중앙고, 반성고, 예성고, 예당고, 능동고, 동탄고, 평택고가 있는데, 솔직히 이 중에 학생부가 제일 괜찮은 학교들은 예당이랑 한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나머지는 내신이 센 학교들이에요. 내신이 세다는 건 뭐죠? 1등급 변별력이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1등급 변별력. 그리고 창의고, 나르고, 정연고, 이성고, 이솔고, 서연고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자, 동탄중앙고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진학률이 85% 이상 나오면 좋은 학교예요. 네. 전교생의 85% 대학 진학률 보이면 수시로 받쳐주는 학교입니다. 왜죠? 85%면은 하위 15% 빼고는 다 대학을 갔다는 얘기예요. 4년제를. 하위 15%를 제외하면은 3등급 라인인데 3등급이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학생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가 어느 정도 돼 있다는 학교들이란 얘기고요. 이거는 뭐 병정부 1위, 이거 말할 필요도 없는 학교들이고, 이따가 오히려 대입 진학률을 보시면 더 놀랄 겁니다. 자, 일단 안하고와 반월고가 수시 교과 전형 위주로 실속 있는 입결을 형성했다라는데, 수시 교과 전형 위주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신으로 잘 보냈다는 얘기인데요. 내신으로 잘 보냈다는 얘기는 1등급 변별력이 확실하다라는 뜻입니다. 1등급 변별력이. 그러니까 애매하게 막 하나 틀리면 2등급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90점 넘어도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학교들이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전애들이 자료에 다 있어요. 세마고, 안법, 화성, 병정, 가원, 삼성고인데 삼성고 빼고요. 요 하나, 둘, 셋, 넷, 5개 학교들의 2026 입시 대입 실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보내요, 아이들. 근데 이게 믿으시면 안 돼요, 이제. 이 중에 거의 90%는 정시입니다. 정시로 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정시로 이만큼 가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학생부가 붙으니까. 이건 모의고사인데요. 이거는 이제 학교별 모의고사를 분석하면 1등급이 몇 프로인지인 거예요. 이게 이제 좀 좋은 고등학교 기준이죠. 1등급 인원수 기준이. 그러면 넘어가 볼까요? 치동고 1등급이 전교생의 5%, 한백고가 6%, 동탄중앙고 8%, 창의고 3%, 정연고 4%, 이솔고 3%, 서영고 3%, 이상고 3%. 모의고사 1등급이 3%라는 것은요, 이거 되게 충격적인 거긴 해요. 네. 보통 수원 영통 지역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여있는 고등학교들이 보통 평균 7, 8% 나오거든요. 유신고도 한 10% 가까이 나와요. 근데 이 동네 아이들 같은 경우에 1등급 최상위가 그만큼 많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나마도 보면은 동탄중앙고 전교 8등 애가 서영고 가면 전교 3등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크게 차이는 없는 겁니다. 솔직히 그렇게 반성고 4%, 예당고 4%, 동탄고 5%, 능동고 4%, 반월고 2%. 네. 근데 이게요 매 학년 달라요. 일반고가 참 애매한 게 있어요. 일반고는요 작년 애들이 우수했다고 올해 애들이 우수하지 않습니다. 1반이 우수하다고 2반이 우수하지도 않아요.
진짜 아무리 비평준 고등학교가 선택해서 가는 학교라고 하더라도요, 몰릴 때가 있거든요. 잘하는 애들이 몰리는 학년이 있고요, 못하는 애들이 몰리는 학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모의고사 기준표는 그냥 그 학년 그 해의 기준인 거예요. 몇 년치를 보면 또 차이는 있어요, 솔직히. 이거는 참 부러운 얘기죠. 외대부고 정규 60등까지 서울대를 갑니다. 연고대까지. 정규 60등이면요, 한 반에 거의 한 7, 8등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안법가오는 정규 15등까지 서성안을 간대요. 안법가오는 그렇게 세다 그러는데 정규 15등까지 서성안밖에 못 가? 큰일 날 소리입니다. 지금 서성안이면요, 정규 1등이 가는 학교예요. 일반고 기준으로. 그만큼 올라갔습니다. 반 1등이 제일 많이 가는 대학교는 어딜까요? 반 1등. 어딜 것 같으세요? 건대입니다. 네, 건대가 반 1등이 제일, 지방 정규 1등이랑 반 1등이 가장 많이 가는 학교가 건국대예요. 왜? 건대 학생부 안 보니까요. 교과에서. 근데 그것도 이제 바뀌었습니다. 내년부터. 그리고 이제 창의고, 정연고, 정규 1등 보세요. 연고대 뭐가 없죠? 서울대가 없죠. 왜 없을까요? 학생부. 서울대가 수능 최저도 폐지했어요. 2028년부터 수시에서.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학생부, 내신 그리고 면접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서울대는. 그렇기 때문에 정규 1등, 서울 경기권 정규 1등은 연고대를 많이 갑니다. 거기 성적으로 가니까요. 예. 서울대는, 근데 서울대가 좋아진 게 있어요. 추천 인원이 2명이었는데 3명으로 확대됐어요. 1명 더 늘었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전국 고등학교 숫자를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애들이 서울대 지원 기회가 생겼는지. 그걸 생각해보면 우리 애가 만약에 전교권이고 학생부를 잘 만든다? 그러면 서울대 꿈을 충분히 더 꿀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거죠. 동탄중앙고 정규 13등까지 건동홍을 가요. 이거는 반이 보통 10반 기준이라면 한 반에 1등 이외의 애들까지도 건동홍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면 잘 보내는 거예요. 인서울에서도 이런 학교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창의고 정규 7등이 중경을 간대요. 경희대도요, 정교권 대학입니다. 반권 대학이 아니에요, 경희대도. 정연고 정규 4등이 서성안을 가고, 동탄고 정규 8등 건동홍 가고, 반월고 정규 5등이 건동홍을 갑니다. 우리 애가 만약에 내신에 자신이 없으면 어디 보내면 될까요? 반월고 보내면 되겠죠. 예. 그렇다고 반월고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거기서 1등급 하는 건 어렵습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 비율이 두꺼운 거지 잘하는 애들 비율은 늘 유지하고 있어요. 모든 학교들이. 자, 제가 이 지역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어머님들께서 가장 고민하시는 게 우리 애가 가서 공부를 잘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고민하셔야 될 건 공부를 잘할 것이냐는 이 지역 고등학교 기준으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크게 레벨 차이가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수원은 뭐가 문제냐면 어떤 학교는 서울대를 8명씩 보내요. 어떤 학교는 지난 10년간 서울대를 한 번도 못 보낸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벨 차이가 워낙 큰 거예요. 근데 여기는 다행인 게 뭐냐면 학업 인프라나 교육 인프라는 서울 어디에 붙여놔도 떨어지지 않는 지역이에요. 이 동네에 있는 학원 레벨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뭐가 문제냐? 중학교 내신이 너무 쉬워요. 동탄 지역이요. 전국 기준으로도 중위권보다도 밑이에요. 중등 내신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요, 어깨가 올라가 있어요. 공부는 그렇게 안 해도 성적이 나오니까 준비를 안 하고 고등학교 왔다가 다치는 거예요. 동탄 지역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동탄 지역 중등 내신이 쉬운 편이다라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등 내신이요, 딴 데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내신 난이도가 2~3배라면 동탄 지역은 5배예요. 이거 꼭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진로 전공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탐구 훈련을 시키셔야 됩니다. 3학년 2학기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학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11월에도 저희가 이제 이 선택 설명회를 합니다.
그때는 이제 좀 더 학교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은 좀 더 2학기 중심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11월의 설명에는 좀 더 학교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서 우리 이사님 나오셔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저희 엠코드 고교 대비반 프로그램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탐구활동이요? 그걸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20분 정도 걸리는데 문제가 뭐냐면 탐구는요 애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궁금한 게 있어서 찾아보는 게 탐구거든요. 근데 애들은 주제를 뭘 찾을지 몰라요. 과목마다 궁금한 게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책도 찾아보고 AI 검색도 해보고 이런 걸 하면서 자기 지식을 확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돼 있는 애들이 있어요. 누구죠? 중등 최상위죠. 얘들 어떻게 공부합니까? 영어 지문 같은 거 있잖아요. 사진 찍어서 AI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문법 문제 다 뽑아줘. 어휘 문제 다 뽑아줘. 이 지문에서 나올 수 있는 기출 문제 다 뽑아줘. 그럼 AI가 다 뽑아줘요. 그거 가지고 공부하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질문해요? 변칙 지문 뽑아줘. 편칙 지문 뽑아줘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 뽑아줍니다. 학원을 다니면서도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파고드는 것을 탐구라고 합니다. 이 탐구는 내신용 탐구예요. 그러면 수행용 탐구는 뭘까요? 이 교과서 외에 이 교과서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려면 어떤 지식이 필요한지 뽑아줘. 나 중학교 3학년이야 라고 얘기해주면 거기에 관련된 지식을 정리해줍니다. 그럼 읽어야 될 책도 추천해주고요. 그럼 그걸 가지고 또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실제 내 관심 분야가 이건데 이 지식이 이 분야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찾아줘. 그럼 찾아줘요. 이러면서 그 지식에 대한 나의 생각을 확장하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실. 네. 근데 이거를 원래 중학교 때 했어야 돼요. 학교에서 했어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근데 지금 중학교들이 이거를 못 해주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이사님 나오셔서 얘기하고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이 집에서 조금 힘들 것 같으면 대표님한테 맡기세요. 대표님이 지금 동탄하고 영통관에서 직접 직강을 하고 계시고요. 매달 한 번씩 친구들 만나서 탐구하는 방법, 지금 저희 반에 다니고 있는 중등들은 중1부터 다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게 제가 들고 다니는 회사폰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이 프로그램들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근데 원래 이게 연간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1월에 시작해서 12월까지 월 1회 주말에 동탄은 중 1, 2, 3, 고1반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영통에서는 고2, 고3반까지 있습니다. 여기 동탄은 토요일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시간은 중 1, 2는 1시에서 3시, 중3, 고1은 4시에서 6시 이렇게 진행을 저희가 둘째 주 토요일날 와요. 대표님이 1시간 무조건 직강하시고 1시간은 저나 저희 담임선생님이 쓰고 가게 해요. 탐구도 이렇게 막 배웠는데 써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거를 쓸 수 있게 하고 해서 매달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 궁금하시면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저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되고. 근데 이제 이게 1월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는 안 해요. 왜냐하면 중1, 중2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리가 없고 지금은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올 거예요 하는 초6 엄마들, 1학년 엄마들, 2학년 엄마들 서 계시고, 고등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대기가 진짜 항상 서 있어요. 근데 이제 TO가 잘 안 나가지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영통관에서 너무 급하잖아요. 지금 교과 선택도 해야 되지, 2학기 내 학생부에 맞춰서 선행도 좀 목표 잡아야 되지, 1학기 때 했던 활동 가지고 2학기 때 어떻게 심화할 건지 주제도 정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영통관은 지금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본 과정을 하나 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개강날은 7월 첫째 주 일요일, 고1은, 그래서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 위에 또 언니 오빠 있잖아요. 그래서 요 QR을 하나 보시면 요거는 이제 하반기가 거의 종이에 있다, 그죠? 맨 종이에 있어요. 요거 이제 이번 하반기, 그 다음에 요거는 중3 특목자사고 면접반 신청이에요.
12회짜리고 대표님이 직강. 저희 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대표님 무조건 직강을 나십니다. 아 이렇게 바쁘신데 해주시겠어? 네 진짜 다 해요. 다 하시고 그래서 지금 요거 2개 등록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TO가 난 자리에 한 자리씩은 낄 수 있으니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요 이제 국영수만 선행을 하는 게 아니라 입시도 선행을 해야 돼요. 고교학점제에서 공부만 잘한다고 똑같이 1등하는 아이인데 학생부를 관리하는 애가 훨씬 좋은 대학을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모르고 효율적으로 대학을 못 가면 너무 억울한 세대가 됐어요. 그래서 도대체 학생부가 뭔지 고교학점제에서 도대체 어떻게 점수를 책정해서 어떤 대학을 가려면 어떤 걸 내가 준비해야 되는지를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그 방향성을 잡고 그다음에 전공도 저희가 아는 전공이 다가 아니고 매해 전공도 새로운 이름으로 막 개설이 되고 그 개설된 대학에서 학과마다 고등학교 때 이거 배워야 하는 선택 과목에 그런 것도 개설도 다 오픈을 해줘요. 근데 그게 매번 조금씩 달라져서 사실 정보를 항상 들으러 지금부터 고3까지 항상 우리 어머님들은 귀를 기울이고 이런 기회가 있어 항상 오셔가지고 정보를 들으셔야 됩니다. 특히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은 M코드 친구들은 무조건 할인을 하고 있고요. 비재원생은 플러스가 이제 금액이 좀 붙어요. 근데 이제 이게 단체반이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1대1은 없나요? 있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대표님이 너무 많은 친구들이 우리 소장님 노나 가져야 되다 보니까 1대1은 안 하고 있고요. 대신 금액에서 0을 하나 더 빼서 단체반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락 주시면 제가 뭐 궁금한 것들 안내하고 그 다음에 1대1 컨설팅도 사실 진행을 해요. 대표님하고 단회성까지 한 번 만나서 아이 딱 잡고 와가지고 고등학교 어디 갈 건지 내가 일반고 갈 건지 자사고 갈 건지 일반고면 어딜 갈 건지 전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등 올라가기 전에 지금 선행 뭐 해야 되는지 학원은 때려쳐야 되는지 과외는 추가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1대1 컨설팅도 진짜 많이 신청을 지금 저번 주 영통 끝났거든요. 끝나고 많이 신청해 주셨는데 너무 답답하고 정말 너무 힘드신 가정은 그런 거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빨리 하고요. 뒷부분은 저희 여기 동탄간에 부원장님이신 조범희 부원장님 나오셔서 후반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코드 고등부 부원장 맡고 있는 조범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를 설명드리기 전에 오늘 설명의 목적이 사실 고등학교 이제 선택 설명이죠. 그래서 앞에 타임에 좀 많이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설명회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수업이 정말 힘들거든요. 이 수업을 하다 보면 자는 애들 깨워야 되죠. 또 딴 생각하는 애들도 이름 불러줘야 되죠. 코파하는 애들 못 본 척 해야 되죠. 되게 할 게 많거든요. 근데 제일 제가 어려운 게 뭐냐면 연기하는 애들이 제일 어려워요. 어떤 아이들이냐면요. 저도 이제 수업하니까 오늘 정말 내가 기가 막히게 설명 잘 되는 날이 있어요. 수업이 잘 되는 날이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얘는 돌고래가 아니면서 다 얻어먹었어야 돼 오늘. 그런 날이 있어요. 그래서 기분 좋게 수업하고 다음 시간에 딱 테스트를 봐요. 1개 맞고 2개 맞고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엄청 끄덕끄덕 했거든요. 제가 속은 거죠. 근데 설명을 하다 보면 어머님들이 딱 그러세요. 앞에서 입시용어가 막 나오거든요. 사실 고등학교 졸업한 지 한참 되셨고 큰 애가 있으면 그나마 최근에 이런 말들을 들었지만 우리 아이가 외동이거나 첫째인 아이들은 뭔가 오늘 목적이 그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좋은 정보를 가져가서 우리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좋은 고등학교를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 오셨는데 사실 잘 안 들어와요. 너무 단어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두를 연 건 그래도 최근에 그래도 설명회를 많이 하면서 느끼는 건데 그래도 어머님들한테 좀 들리는 설명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겠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번 듣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첫 번째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준비했는데 그 중에 이거부터 좀 아셨으면 해서요. 너무 당연하고 알 수도 있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준비했던 게 뭐냐면요. 지금 현재 고등학생 아이들이 도대체 시험 보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좀 이해하시면서 나중에 성적표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좀 뒤에 멀리 계신 분들은 자료 그 종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등학교는 상대평가를 합니다. 이 상대평가라는 말조차도 조금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중학생 때는 되게 성적표가 아름답죠. 우리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잖아요. 90점만 넘으면 다 같이 A예요. 그래서 전교의 절반이 A가 나오는 상황도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생 아이들은 상대평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험 본 아이들을 1등부터 꼴등까지 다 줄 세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상위 10% 안에 들면 이제 1등급, 이제 34% 이내 들면 2등급, 66% 들면 3등급, 그 밑에는 슬퍼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등급이 나눠지고요. 예시로 들었던 게 이제 전교를 만약에 400명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사실 400명인 학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반 12개라고 치면 우리 이제 1등급이 지금 5등급제로 바뀌면서 좀 완화되긴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쉬운 게 아니에요. 반에서 3등에서 4등. 그러니까 한 36명 반이라고 치면 반에서 3, 4등 이내에 들어야 1등급이고 반에서 11등 정도 해야지 2등급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현재 내신입니다. 네, 쉽지 않죠, 정말. 자, 두 번째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제 작년 2학년, 그러니까 현 2학년, 작년 1학년 아이들부터 생긴 게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뭔가 생기부에 이런 걸 반영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것도 모르는 상태로 들으시면 낯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지필평가,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말하는 거고요. 수행평가는 학교에서 이제 수업 시간 내에 혹은 포트폴리오나 논술 같은 걸로 그러니까 예전에 숙제 같은 거를 지금 이제 수행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거를 반영해서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100점, 기말고사 100점 이런 게 아니라 전체를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에 A는 90, B는 80, C는 70 이런 식으로 등급이 매겨져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2등급이 40에서 64면 2등급인데 사실 하나 더 있긴 합니다. F라는 게 있긴 한데요. F는 40점도 안 나온 친구들이고 주로 이제 이런 친구들은 방학 때 학교를 나와야 돼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건 단 한 명도 F는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 방학 때 학교 나오면 누구도 같이 나와야 되죠? 네, 그래서 절대 F 안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요 2등급 성적 좀 한 번만 더 제가 곱씹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는 40에서 60입니다. 이걸 좀 봐주십시오. 자, 예시예요. 현재 고3 아이들의 성적표는요. 이런 게 찍혀 있어요. 원점수, 현재 실제 점수, 그 학교 평균, 표준 편차 18점이라고 되어 있고 성취도나 성취도별 분포 나와 있지 않고 바로 등급 나와요. 어머니도 혹시 표준 편차라는 말 뭔지 아십니까? 어렴풋이 들어는 봤지만 사실 막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표준 편차라는 건 우리 애가 점수가 몇 점인지 나왔어요. 학교 시험에 나왔는데 애가 예를 들어서 50점 나왔대요. 50점 나왔는데 너 50점밖에 안 나와? 엄마는 막 때리고 싶은데 애 말은 나 이거 잘 본 편이야 막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학교에서 어느 정도 우리 아이와 내 친구의 점수가 많이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는 점수인데 이 숫자만 가지고는 사실 와닿지 않죠. 그래서 바뀐 거예요. 현 고1, 2 아이들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현재 점수 그리고 평균 나오는데 이제 표준 편차는 삭제됐고요. 대신에 앞에서 말했던 성취도, 그 성취도별 분포가 성적표에 찍힐 거예요. 그래서 A가 지금 예시입니다. 학교에서 A 받는 애들은 10%, B 받는 애 20%. 엄마 나 잘 봤어 했던 애가 만약에 C예요. 근데 A, B가 30%면 뻥치마 위에 너보다 잘하는 30%나 있네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왜 90점인데 둘 다 얘는 2등급 나오고 얘는 1등급 나오나요? 하실 수 있는데 현재 90점의 이상을 저희가 30명이라고 예시를 지었어요. 300명 중에 30등 한 애면 몇 프로죠? 10%죠. 그럼 현재 5등급제 아이들은 1등급이 맞고요. 현재 9등급제 아이들의 1등급은 4%이기 때문에 2등급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완화된 건 확실히 맞습니다. 완화된 건.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예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지필평가,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말씀드리는 거고요. 수행평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논술, 포트폴리오 같은 테스트 얘기하는 건데
저는 예시로 이제 50%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대부분 60대 40이 많긴 합니다. 학교별로. 그래서 1차 중간고사 말씀드리는 거고 2차 기말고사. 그래서 선택, 객관식, 논술, 주관식. 다른 거 다 보시고 마지막 거만 말씀드릴게요. 얘는 중간고사 몇 점 맞으느냐면 객관식 35, 주관식 10점 맞아서 45점 맞은 애예요. 중간고사를요. 그리고 기말고사는 40점 맞았어요. 시험 어떻게 봤나요? 못 봤죠, 그죠? 학원비 그렇게 비싼 학원비 내는데 지금 점수 이렇게 나왔으니까 바로 등짝 날아가고 갔죠. 자, 수행평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건 아이들한테 꼭 얘기하셔야 돼요. 저도 물론 얘기합니다. 우리 재원생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시험에서 받던 점수 1점이랑 수행평가에서 1점은 차이가 엄청나요. 수행평가는 50%인데요. 만점이 50점이에요. 그러니까 1점이면 그냥 1점인 겁니다. 근데 중간고사는 100점, 기말고사 100점, 200점을 환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황당한 게 뭐냐면 선생님이 막 울어요. 울면서 와요. 선생님 저기 서술형 주관식 부분 점수 감점 1점 당했어요. 막 울면서 와요. 2점 감점 당했다고 막 울면서 와요. 괜찮아. 실제로 2점 아니야. 저는 이제 아니까. 몇 프로밖에 받는지 아니까. 근데 수행평가 깎여온 날은 애들이 해맑게 웃으면서 와요. 선생님 저 1점밖에 안 깎였어요. 여기 1점이랑 여기 1점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4배 차이 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수행평가를 어떻게 잘 봐요? 이건 성실함의 차이입니다. 정말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주로 남학생들이 깎여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그 성실함, 해오라는 것만 해왔어도 안 깎일 거를 꼭 깎여옵니다. 아니면 말귀 못 알아듣고. 한글로 쓰라고 분명히 문제도 써있는데 숫자 열심히 써보고 하고 3점 깎여오고 그래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어쨌든 예시로 든 이 친구는 59.5점 받았습니다. 기억력도 얼마나 좋으신가 볼까요? 몇 등급이죠? A, B, C, D 중에 알파벳 E입니다. 맞습니다. 아까 40에서 60이었죠. 40에서 60이었습니다. 아주 아쉽게도 0.5점 차이로 얘는 일단 E 받은 애입니다. 근데 이제 E 받은 아이들이 이 동탄 지역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작년 25년도 자료입니다. 자, 일단 중앙고. 좋은 학교죠. 지금 평균도 되게 높고요. 알 수 없어요. 수학이 일단 제일 낮긴 하지만 정말로 얘들이 잘 본 건지 학교 시험이 쉬웠는지 예측할 수 없어요. 근데 평균이 높은 걸로 봐서는 저는 쉬웠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A 제일 잘 본 애들 일단 4.7% 나왔고요. 제일 비중 많이 차지하고 있는 아이들이 C입니다. 36.5. 70점대 아이들이 제일 많았다는 소리인 거죠. 중앙고는. 네, 신동고 조금 내신이 쉬운 학교예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확실히 수학 평균이 좀 낮아요. 50.8점 나왔었고 A는 8.9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2등급이에요. 네, 48.8%. 거의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미치겠죠 정말. 근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더 미칠 내용이 있습니다. 자, 화성고 좀 극단적인데 얘네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잘합니다. 평균도 높고요. A는 24.7이고 B는 36.7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들 무슨 생각하냐면 와 무조건 화성 보내야겠네. 우리 애들 이렇게 될 수 있겠네. 제 생각에 화성고는 저 여기 언니 M코드 10년 있었어요. 영통에 있었고 여기 왔거든요. 화성고에서 B까지 들어가려면 적어도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선행까지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걔네들도 여기 있을 겁니다. 정말로요. 자, 화성고 그렇고요. 자, 이제 가장 제일 이 학원 근처에 있기 때문에 재원생이 많은 창의고예요. 네, 창의고도 비슷하죠. A는 3% 정도 되고요. E는 30%예요. 자,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1학년만 다니고 졸업할 게 아니죠.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될 거죠. 자, 창의고 작년 2학년 성취도 분포입니다. A가 0.5고요. E는 72.6%입니다. 400명 기준으로 따지면요 280명의 친구들이 아까 E 받으려면 중간고사 몇 점 나왔었죠? 40점대 나와야 됩니다. 40점대. 중간, 기말 둘 다 40점대. 그런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전교의 70% 넘게 있다는 소리인 겁니다. 이게 정말 현실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성취도 분포는 한 학기가 끝나야 나옵니다. 올해 2020년도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시고요. 지금 약간 힘들어하셨는데 1학기가 끝나야 되는데 올해 2학년 내신은 평균 48점보다 더 낮게 나왔습니다. 43점 나왔습니다. 얼만큼 아이들이 대수 그러니까 2학년 내신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지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생기부, 봉사활동, 동아리 이런 게 지금 중요한 때가 아닙니다. 성적 올리셔야 돼요. 성적.
그 성적이 뒷받침 된 다음에 생기부가 첨가돼야지 뭔가 마법의 주문처럼 성적이 그지같이 나왔는데 생기부만 잘 쓰면 대학 잘 가겠지라고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생기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내신도 안 나오면서 생기부가 잘 나오는 건 제가 입학사정관이면 이 뻥쟁이라고 할 거예요. 얘는 막 잘잘잘잘 막 다 써왔어요. 내가 이 대학을 오기서 뭐라고 막 써갖고 막 그래서 화학생명공학과를 왔습니다. 근데 화학 20점이야. 바로 프리패스입니다. FF 그냥 넘겨버려요. 안 뽑는다. 내신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셔야 되고 여기 재원생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 아이들의 반 레벨을 보고 왔어요. 그 레벨로 우리 아이들의 잘하고 못하고를 평가할 건 아니지만 조금 더 늦기 전에 아직 중학생이잖아요. 저는 고등학생 아이들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고3반에서는 저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우울하거든요. 왜냐하면 바뀔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없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내지는 지금 현 중3 애들한테는 저는 2학년, 3학년 수학 기회가 된다면 정말로 기회가 된다면 미리 한 번이라도 맛보기 꼭 선행하라고 얘기를 해요. 꼭 상업적인 얘기로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학원에서 하는 특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다른 학원이어도 되고 인강이어도 돼요. 그냥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고등학교 1년 내내 1학년 수학 열심히 잘 만들어 놓고 앞에서 보셨죠? A 받은 애들 그렇게 적지만 우리 애가 1학년 때 C까지 왔어야 하는 아이들도 무조건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신 없으시지 않으세요? 이 안에 들어가지 않을 자신 없지 않으세요? 지금 1학년에 내신이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수학도 안 했고 심지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도 안 한 중3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 여기 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은 작년께 이랬습니다. 네, 좀 충격적이지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여드릴 게 뭐냐면 이건 제가 좀 약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고등학교별 분석인데 지금 보실 내용은 사실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건 어머님들 지금 봐봤자예요. 왜냐면 우리 애들 대상으로 제가 만든 건데 좀 어머님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제가 예시로 든 건 창의고인데 다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과 대학 다 조사했고 엠코드에서 안 다니는 학교도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제가 친구 팔아서 5만 원 상품권 주고 써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 이 지역에 학교 내신 플러스 생기부는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에 대한 조언들을 선생님들이 아닌 다녔던 학생들한테 제가 조언을 얻었어요. 그래서 뭐 내용들 보면 뭐 수학은 뭐 어떻고 뭐 영어는 어떻고 막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백날 중3에 앉혀놓고 야 일로 와봐 엠코드에서 이거 줬으니까 좀 읽어봐 해도 얘는 절대 안 들어와요. 정말 언제 보여줘드리면 진짜로 써야 될 때 고등학교 지원서 써야 될 때 있잖아요. 그때 다시 한번 학원에서 교육시킬 거예요. 애들 불러다 놓고 작년 애들 이거 시켰습니다. 작년 중3 아이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는 어떻게 나오며 수학은 어떻게 나오며 이런 내용들을 아이들한테 다 불러서 교육시킵니다. 뭐 영어 어떻고 한국사 어떻고 이런 식으로 뭐 통사통과 마찬가지고 심지어 생기부도 그리고 교과세트 봉사활동. 그래서 이번에 조금 제가 뿌듯했던 게 이번에 창의고 아이들이 멘토멘티를 다 했어요. 멘토멘티가 뭐냐면 애들하고 1대1 매칭 시켜주는 거예요. 네, 한 명은 멘토, 한 명은 멘티 서로 과목 2개씩 골라서 하는 건데 꿀인 게 뭐냐면 봉사활동을 5시간이나 줍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정말로 거기서 자기들끼리 1대1로 멘토 멘티 하면서 자 내가 나는 선생이고 너 학생이야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1시간 동안 애들 놀다 와요. 근데 어쨌든 생기부에 봉사활동 5시간 적어줍니다. 근데 안 하는 데도 엄청 많습니다. 안 하는 이유 굉장히 단순합니다. 뭘까요? 맞습니다. 귀찮아서 안 합니다. 제가 창의고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우리 아이들 전수조사를 했는데 귀찮아서 안 하겠다는 이유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위가 배고파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봉사활동도 마찬가지로 동아리 활동 이렇게 조사를 했고요. 뭐 분위기 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린 멘토멘티 동아리는 어떻게 하며 이런 내용들을 아이들한테 전달할 예정이라서 어머니들께도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제 고등반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자, 이 설명은 다소 지루할 수 있습니다. 학원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내용을 조금 간소화시킬 건데요. 그 전에 왜 학원에서 니네 이렇게까지 오바해? 이거 너무 애들 못 버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글 하나 조사해온 게 있는데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졸업생들, 재원생들 할 것 없이 애들한테 학교 분위기를 좀 부탁해요. 사실 다녀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제가 아무리 어머니
어머님들 아버님들 앞에서 막 차인구는 어떻고 정혜구는 어떻고 신동은 어떻고 해봤자 저도 다녀보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애들한테 졸업하는 아이들한테 부탁해요. 실제로 어땠는지. 그래서 제가 지금 들려드릴 내용은 뭐냐면 실제로 그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내가 다녀보니 3년 동안 다녀보니 후배들한테 이러이러한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을 저희는 꼭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꼭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지막에 집에 안 가시고 아까 그 학교 어디예요? 물어보시더라고요. 학교 이름 제가 죄송하지만 말씀 못 드립니다. 이거는 어쩌면 앞으로 가실 학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분위기가 이렇구나라는 것만 보시면 되는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저는 거의 다 이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저희 학교에서 논술, 정시를 택한다는 건 2학년 때까지 내신 해보다가 3학년 와서 아니다 싶어서 바꾼 애들이기 때문에 논술과 정시를 택한 애들은 거의 다 재수합니다. 본인들도 재수 예상하면서 그냥 논술과 정시 본 애들이 많아요. 정규권 애들이 상위대학 많이들 썼는데 전부 탈락했어요. 고려대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었다는데 수능 최저를 맞춘 애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애초에 정시와 논술을 생각한다면 무조건 다른 학교 가야 합니다. 저희 학교에서 모의고사 제대로 보는 애들도 몇 명 없고 진짜 학교에서도 정시와 논술은 알아서 해라 이런 분위기라 현역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선생님들도 본인들이 학습 분위기 못 잡아줄 것도 알고 아무것도 못 도와줄 걸 아니까 무조건 수시를 외칩니다. 일단 공부는 집에서 해야 돼요. 1, 2학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진짜 3학년 때도 무서운 선생님 2분 빼고는 전혀 학교에서 공부 안 합니다. 근데 내신 기간에는 다들 열심히 해요. 근데 이것도 웃긴 게 분위기랑 애들 눈치 때문에 다 숨어서 합니다. 학교에서는 놀거나 자고 아니면 현장 체험 학습 내고 다들 독서실 가서 공부해요. 시험 기간에는 수업 안 하고 다 자습시키는데 어느 날은 7교시 내내 자습만 하다 온 날도 있어요. 저는 오히려 자습 시간에 학원 숙제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숨어서 폰하는 애들도 엄청 많았어요. 생기부는 주로 1학년 때랑 2학년 1학기 때까지 제일 많이 챙겼던 것 같아요. 성적 안 나오니까 당연히 생기부는 포기한 애들이 많았고 사실 애들이 내신은 신경 써도 학교에서 하는 대회는 귀찮다고 안 하겠다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잘하는 애들만 참가하고 그 애들이 상을 가져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대신에 세특은 쌤들이 하도 써줄 거 없다고 발표하라고 하셔서 애들이 뭔가를 준비해오면 그대로 써주긴 했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선생님이 저 1학년 때 전공 관련 동아리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나서 저는 3년간 화학생명 동아리 들어가서 생기부 알차게 채웠어요. 생각해보면 진짜 모고든 내신이든 4등급 밑으로는 뭐 본인들도 할 생각이 없어 보였고 학원 안 다니고 스카 다니며 인강 되는 애들도 스카 가면 거의 다 놀거나 자다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 현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의 정보인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순화시킬 겁니다. 그러면 요새 애들 왜 그럴까요? 라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엠코드에만 10년 있었어요. 지금 이러한 현상은 최근에 일어난 현상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의 연기에 지금 어머니 아버지 속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애들 10시 끝나고 학원 끝나고 집에 오면 주로 어떤 표정으로 오던가요? 그렇죠. 피곤한 표정으로 하루 종일 묵고 있으니까 건들지 마 이러잖아요. 학교에서 자고 스카 가서 자고 계속 불안하다고 왔는데 눈이 침침해서 약간 이럴 수 있어요. 절대 공부만 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하는 표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는 절대 그런 표정 안 짓죠. 왜냐면 선생님은 아니까 내가 학교에서 공부 안 하고 하고 나서도 공부 안 하는 걸 아니까 이 사람한테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아서 그런 표정 안 짓지만 집에서는 그런 표정 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이유도 이겁니다. 저는 애들을 믿지 않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초등학생 아이들처럼 숙제 검사하고요. 그리고 점점 선생님들한테도 그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심지어 밤 12시 넘어가기 전까지 카톡으로 숙제 안 보내면 숙제 안 한 걸로 간주하고 다음날 남겨요. 그러니까 애들이 칼같이 숙제해와요. 근데 어머니들 혹시 엠코드 안 보내주신 분들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직 기회 있어요. 중등이잖아요. 빨리 패턴을 바꾸셔야 돼요. 무슨 패턴이냐면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오늘 배웠던 거 저랑 이렇게 교육되는 거 내일 모레 애한테 가서 얘기해보시면 다 얘기할 수 있나요? 하나도 기억 안 나는 거죠. 그죠? 오늘 배운 거 오늘 밤에 얘기하면 그래도 어렴풋이 기억나요. 수학 공부도 그래요. 오늘 배운 거 오늘 숙제 해야 되는데 애들 거꾸로 합니다. 오늘 수학하고 학원 갔다 오면 무슨 숙제 하죠? 영어 숙제 하죠. 왜? 내일 영어학원 가야지. 영어학원 갔다 오면 무슨 숙제 하죠? 수학 숙제 합니다. 완전 반대로 되어 있어요 지금. 빨리 패턴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등관 얘기 말씀드릴게요.
중등이랑 좀 비슷한 경우는 좀 스킵하겠습니다. 일단 똑같이 1년에 3학기로 운행하고 있고요. 1, 2학년은 일주일에 3번 60분씩 8타임 진행하고 있고요. 고3은 좀 먼 얘기니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니카가 없어졌다라고 해도요. 아직은 그래도 내신 미적분 2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과 친구들은 그대로 8시간 유지하고 문과 친구들 그러니까 미적분 2를 선택 안 하는 친구들은 주 6타임으로 6타임으로 바뀝니다. 나머지 말씀드린 대로 뭐 방학 때 이렇게 진행하는 거는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자, 1, 2, 3학년이 모두 다 저희는 5그룹으로 나눠져 있어요. 마지막 P그룹은 말씀드릴 게 없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위에 있는 E하고 K하고 L까지는 선행을 하는 반인데 자, 보시면 1학기 때는 선행을 어디 하냐면 2학기 걸 하고요. 2학기 때는 선행을 어디 하고 있냐면 대수를 하고 있어요. 대수가 뭐냐면 2학년 1학기거든요. 이상한데 왜 고등학생인데 이렇게 선행을 안 시키지라고 혹시나 생각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등학생 애들한테 선행하자고 하잖아요. 눈에 불을 킵니다. 얘는 내신에 목숨 걸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뒷선행은 얘네한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다시 가르쳐야 됩니다. 선행해놔봤자. 그래서 중학생 때가 선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마지노선은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12월입니다. 그때까지 선행 안 되어 있으면 사실은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여름방학 때 간간히 하는 거 말고는 거의 찬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원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원 특강이든 뭐 다른 인강이든 꼭 기회를 보셔야 되죠. 2학년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2학년은 은근히들 모르시는데 2학년은 수학 시험을 어머니 2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이면 수학이 아니라요. 수학 과목 안에서도 대수라는 걸 보고 그 안에서 기하나 혹은 확통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 시험을 2번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꿔 말하면 그만큼 준비할 게 너무 많습니다. 자, 아까 72% 나온 것도 사실 어쩌면 이런 이유일 거예요. 수학 공부를 해야 할 게 많기 때문에. 네, 3학년들도 뭐 당연한 얘기지만 같은 상황입니다. 네, 학원에서 교재는 주로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그냥 대충 난이도가 이렇게 가고 있구나, 꼭 이렇게 쓰진 않습니다. 이 정도 난이도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원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준별로 수업하고 있어요. 선택 과목별로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하는데 2학년이 아직 되어보지 않은 어머님들이 계시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대수학도 1학기 때 뭐 대수 2학년 1학기랑 학통을 보거나 대수나 기하를 보거나 대수나 미적원을 보거나 이런 식으로 2과목씩 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물론 한 과목만 보는 아이들도 있긴 합니다. 본인이 선택을 안 하면 선택을 안 할 수가 없게 학교에서 벌써 짜놔요. 무조건 2과목 할 수밖에 없게 짜놓습니다. 네, 주간 테스트 보고 있고요. 시험 보고 뭐 안 되면 클리닉 하고 있고요. 클리닉이라는 건 이제 시험 통과하지 못한 아이들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고 개별지도 인증식인데 아이들 자습하면서 질문할 수 있는 공간 그 정도도 당연히 똑같이 있습니다. 학교 내신 문제로 저희는 내신 대비 준비하고 있고요. 모의고사 문제 마찬가지로 학교 내신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원 목적 분류표라고 해서요. 학교 내신 끝나면 이제 아이들 신나게 이제 시험 끝났다고 놀러 갈 때 선생님들도 같이 노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 학교에서 무슨 시험을 어디서 냈는지 이런 거 저희는 연구해요. 그래서 그 표 한번 보여드리고요. 네, 실전 모의고사도 시험 보기 전에 이렇게 최소 4번 이상은 시험 봅니다. 자,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특강하고 템투텐인데 저는 여기에 좀 힘을 실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강보다는 템투텐. 왜냐하면요, 특강은 제가 오늘 자꾸 특강을 좀 안 좋게만 얘기해서 좀 걱정이긴 한데 지금 녹화되고 있어서 이따 혼날 것 같은데 네. 제가 특강을 안 좋게 하기보다는 특강은 왜 제가 추천을 잘 안 하냐면 물론 비용도 들죠. 그런데 특강이라는 수업은요 정규 수업의 압축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아이가 어떤 선행을 해요. 그러면 저희가 3월에 개강해서 7월까지 수업을 4개월 동안 끌고 가거든요. 4개월이면 굉장히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수업을 한다고요. 근데 특강은 짧으면 3주, 4주에 끝납니다. 그러면 그 4달짜리 수업을 한 달 만에 압축하기 때문에 얘가 안 되면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수업하는 게 아니라 다다다다다다 일방통행 정보 전달 수업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그걸 받아먹을 마인드를 갖고 와야 도움이 되는 수업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특강 수업 해보면 보통 아이들 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꾸벅꾸벅 좁아요. 오전 수업이거든요. 오전 10시, 11시. 그러니까 아예 의지 자체가 없는 거야. 엄마한테 등짝맞고 온 애들은 절대 이거 도움 안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아이한테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한 설득이 된 다음에 특강을 시켜줘야지
야, 그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설명을 못하겠고 일단 중요해. 듣긴 들어야 돼. 이건 의미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근데 이거는 저는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10 to 10.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애들 믿지 않습니다. 얘네들 스카 간다고 해도 저는 학원을 끌고 와요. 내 눈앞에서 공부하지 않으면 공부하는 척 할 겁니다. 이게 그거예요. 10 to 10이라는 건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데 이제 어른들도 하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아직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애들이 12시간 동안 공부를 한다는 거야. 정말로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감옥처럼 가둬놓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수학 수업이 있는 날이면 정규 수업 갔다가 오는 거고요. 혹시 영어나 뭐 다른 과목이 수업이 있는 날이면 자기주도 계획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다른 학원 갑니다라고 계획서를 제출하면 학원에서 감독관들이 보고 이 시간에 얘가 여기 있구나라는 걸 관리한다는 소리인 겁니다. 반대로 얘가 이 시간에 학원에 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바로 전화 가는 거죠. 어머니들한테. 얘 이 시간에 와 있어야 되는데 교실에 없습니다라고 고자질하는 시스템인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네. 근데 이거를 왜 제가 오바해서 추천드리냐면 어머니들도 많이 지금 거의 한 10수년 가까이 보시지 않았나요? 우리 아이들 방학 때면 주로 생활 패턴이 어떻죠? 그렇죠. 일단 기본 한 새벽 2, 3시에 자죠. 남학생들 게임하고 여학생들 인스타 하루 종일 보다가 다음날 아침 일찍 한 낮 2시에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냉장고 문 열고 뭐 좀 주워 먹다가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라 소파에서 잠깐 까르르 웃다가 또 낮잠 잡니다. 그게 패턴이에요. 그럼 10 to 10은요. 애들 오면 한숨도 안 자고 공부만 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애들도 좁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저는 졸게 냅둬요. 졸게 냅둡니다. 왜냐하면 책상이라는 불편한 공간에서 자면 지네들이 아무리 깊이 잠들고 싶어도 15분, 20분이면 팔절에서 일어나요. 애들이. 별로 자주 못한다고요. 오자마자 애들 공부만 할까요? 핸드폰 다 수거하거든요. 공부만 할까요? 안 그럽니다. 공부하는 척하면서 낙서도 하고요. 뭐 별의 짓을 다 해요. 막 숫자 1부터 1000까지 다 써보고 막 합니다. 근데 12시간이에요. 얘네들이 하루 종일 그림만 여기 윗사람도 아니고 하루 종일 그림만 그려요. 12시간을. 결국엔 나중에 지겹거든요. 할 게 없거든요. 하루 이틀은 분명히 입 대빨 나와서 엄마들한테 얘기할 거예요. 아, 나 싫다고, 안 하겠다고, 못 가겠다고. 근데 일주일만 딱 지나면 얘네도 진짜 할 게 없어. 그 다음에 공부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템스텐 끝날 때 저희가 10줄평이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강압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템스텐하고 느낀 점 말해봐. 그러면 처음에 정말 싫었는데 내가 이거 안 했으면 난 OTT에 빠져 살았을 것 같다. 하루 종일 게임했을 것 같다. 그래도 하길 다행이다라는 얘기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템스텐은 추천드리는데 이건 그냥 제 객관적인 제 주관적인 얘기 아니라 뭐 그냥 댓글 흘리셔도 되는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아직 안 해도 됩니다. 중학교 3학년부터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엉덩이 힘이 다릅니다. 얘는 아무리 제가 이렇게 막 빡세게 해드릴게요 해도 얘는 못 버틸 수 있어요. 특히 중1들은. 중3부터는 이제 걔도 못 버티지만 이제 그럴 시간이 없죠. 얘는 지금이라도 강제로 공부 안 시키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더 힘들기 때문에 중3부터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펜트턴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그램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왜 못 듣는지 이거 계획서 써서 학원에 제출하면 선생님들이 이제 평가하는 거예요. 네, 출력 뭐 수업 시작하면 저희 당연히 안 오면 글자 바로 이런 건 다 중등이랑 똑같죠? 보강이랑 녹화를 통해서 결석생들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설명 좀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슬슬 이제 지금 때 되셨으니까 빠르게 말씀드리면,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수능 강화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이 되면, 지금 현재 중3 말고 고등학생 아이들이 되면 고등부는 이제 뭘 시키냐면 아이들 수능 연습을 좀 시키는데,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의 내신 문제는 5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23문제, 적으면 18개 이렇게 주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엄청 빠른 속도로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수능은 30문제를 100분 동안 푸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그 어려운 문제를 내신으로 점점 학교에서 넣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50분, 짧은 절반이나 시간 동안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아까 잠깐 소개드렸지만 수능 최저를 맞추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특히 이적 친구들 심각합니다. 자, 근데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자, 경희대부터 고려대, 이건 24년도, 작년 아니고 재작년 겁니다. 자, 재작년에, 경희대에서 우리가 경쟁률이 실점 상이야. 우리 애가 여기 들어갈 수 있을까? 근데 실질 변화율이라고 해서요, 실제로 수능 최저를 맞춰온 아이들끼리 다시 경쟁시키는 비율이에요. 그럼 뭐 경희대는 그럴 수 있는데, 고려대 같은 좀 이제 어느 정도 더 타이트한 학교는 10.3대 1에서
5.8대1로 절반 가까이 줍니다. 그래서 수능을 최저를 맞추는 연습에 우리는 원래 수학 못하니까 수학 안 넣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점점점 막 매스컴에서도 그렇죠. 이제 수능 완화시킬 거야 하는데 그 해당 사항은 아쉽지만